결국은 이제 그 이란이 핵 관련되는 거를 개발하고 있어갖고 이제 미국이 이제 거기를 저기 폭격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그 양국 간에 미국과 그 저기 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EU, 프랑스, 이렇게 다 중국, 러시아까지 전부 다 해갖고 그 상당히 많은 그 협정을 맺어왔고 그걸 또 지키고 막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또 다시 이제 협상하는 지금 와중에 이제 이번 전쟁이 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평화적인 핵 개발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평화적 핵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알려지지 않은 시설을 2002년에 갖고 있다가 예. 아마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파악을 했고 그거를 당시에 반정부 체제 인사들에게 전해줘서 2002년에 반정부 조직이 이란이 비밀리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이제 평화적인 핵 개발, 전력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수 공장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평화적인 핵 개발에. 그게 이제 의심을 많이 샀고 아라크 중수 공장 그러면서 미국도 제재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제재가 심해지면서 이란도 미국과 협정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협정을 우리가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이 한 편을 먹고 이란과 해서 2015년 7월에 포괄적 공동 계획이라는 것으로 JCPOA가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금융 제재가 안 풀려서 맞습니다. 스위프트 제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란을 갖다가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은 쩔뚝발이 경제가 됐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희망은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타를 매긴 건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의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오바마하고 맺은 협정 버리고 나하고 다시 맺자고 그러는데 아니 이란이 미쳤습니까 그걸 하게. 그런데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2018년 5월 8일입니다.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협정에서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은 트럼프가 나간 겁니다. 대책 없이 이유 그리고 플랜도 없이 네타냐후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 정이 다 비판하거든요. 2018년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비판을 했죠.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란은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다시 돌아올 거를.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라늄 농축을 농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퍼센트를. 미국이 돌아올까 봐.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60%까지 농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협정을 다시 2024년에 이제 1기 때는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2024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협상은요. 협상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우리가 NPT 체제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NPT 체제에 있는 나라는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해서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전농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3점 유지를 못하느냐. 그런데 미국은 한국처럼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농축을 하겠다. 3.67%의 우라늄 원료, 발전소 원료, 연료, 그 다음에 의료용 19%, 20% 좀 못되게 그걸 하겠다는데 미국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6차 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6차 회담을 날짜 잡아놓고 바로 때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 조 켄트 지금 이제 그만뒀는데 미국의 그 국가 대테러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조나산 파월이라고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터뷰하면서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하고 네타냐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을 때리기 바로 직전에 이란이 엄청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그게 지금 그건 2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차입니다. 1차는 작년 6월. 작년 6월. 작년 6월에 협상 중에 때렸습니다. 그때도 협상 중에 때려. 요번에도 5차 끝나고 6차 잡아놓고 6차 하기 전에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미국은 나중에 6월 13일 날 전장 시작해가지고 6월 22일에 미국이 B2로 이렇게
그 벙커 버스터로 해가지고 예. 핵시설 파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월 25일에 야 전쟁 그만하면서 미국이 예. 일방적으로 끝낸 예. 거죠. 예. 그 1차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그해 12월 29일에 네탄야후가 트럼프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한 말이 재밌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많이 소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7월부터 이란이 굉장히 빠르게 탄도미사일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탄도미사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저 탄도미사일 없애야 된다. 저 공격하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예,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쟁 아니더라도 1월이나 2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는 작전을 벌일 거라는 건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시위는 자생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란이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얀데. 예, 아얀데 은행이 2013년에 만들어진 은행인데 여러 조그만 은행이 합병해가지고 만든 은행이에요. 아얀데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미래라는 뜻입니다. 예, 미래은행. 맞습니다. 예. 미래은행을 여는데 얘네들이 폰지 스킴을 합니다. 예. 우리 금융 사기. 다단계. 그러니까 야 우리 고이자 줄 테니까 가입해라. 예, 가입해라.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요. 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4%를 더 줬어요. 예. 그러니까 수신고가 7%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청 성공하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제재가 풀릴 것 같고 받고. 그래서 2018년에 뭐를 만드냐면 축구장 거의 뭐 수백 개가 들어가는 규모의 이란몰을 만듭니다. 이란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제일 큰 거. 그런데 그 이란몰을 만들기 위해서 이란몰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자본을 70% 갖다 부어요. 2018년이 되면은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이란 경제가 풀리면 엄청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건 뭐 잘못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때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025년 10월달에 파산합니다. 파산하면서 전 국민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 이제 은행이 큰 데는 또 뒷돈 대주는 또 있었죠. 핵심 힘 좋은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처벌 하나도 안 하고 중앙은행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화폐를 더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난이 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지면서. 그다음에 이란이 2018년부터 환율 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밖에 묶여 있으니까요. 1,2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석유 파는 돈. 근데 그 중에서 그 4분의 3은 밖에 묶여 있고요. 이란이 갖고 있는 건 300억 달러밖에 없어요. 이 300억 달러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차등 환율을 줍니다. 그래서 필수 물건을 수입할 때는 환율을 싸게 주고 두 번째는 좀 더 비싸게 주고 세 번째는 그냥 자유시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이 이 권력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가장 생필품을 해가지고 아주 싸게 환율을 받아가지고 수입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100% 안 하고 몇 %만 하고 나머지 그거를 자유시장에 돈을 뿌리면 환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환율도 흔들려요. 그러면서 2015년에 그 1달러당 환율이 32,000 리알 정도 된다면요. 2025년 12월 달에 환율이 145만. 44배가 됩니다. 44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경제난 그거 그냥 그 민중의 그 폭발을 가져왔다. 10월 11일 인플레이션이 50%고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란에서 터지냐면 이란의 지금 영산 전자상가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가 상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싼 핸드폰마저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위를 시작했고 그 시위를 시작하니까 이란 정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보통 시위는 젊은 대학생들이 하는데 이 상인들은 79년 혁명할 때 혁명을 성공시킨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 큰일 나죠. 상인들은 원래 어떤 정권에도 협력하잖아요. 안정적인 정권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너무 화가 나서 나오니까 막 달랩니다. 막 달래는데 결국엔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상인들은 그래도 잦아들었는데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미국과 이란이 여기서 본 거죠. 기회의 창을.
그래서 1월 한 5일쯤부터 3일 전부터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선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선동 정책을 해요. 예, 그러면서 시위가 격화됐고,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뭐 전 왕의 아들 레자 파hlavi 얘기가 나오고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란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1월 7일 날이 정점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시위대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저 같이 동료 선생인 성일관 교수하고 맨날 이거 분석하면서 많지 않다고 그럴 때마다 막 욕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니들이 뭐 일하는 편이냐 그러는데 사실 얘기하는데. 근데 1월 7일, 3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7일에 정점 찍고 그러니까 이란이 놀래가지고 7일 저녁부터 인터넷을 끌고 8, 9일날 강제 진압합니다. 자 이제 이 강제 진압을 가지고도 지금도 얘기가 많아요. 이란 정부가 말하는 총 사망자 수는 3,117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32,000을 얘기하고요. 인권단체에서는 43,000을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죽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만 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지금 거의 몇 년째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렇게 예.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이틀 사이에 몇만 명을 죽인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뭐 정보가 다 그런 상황이니까. 반정부는 늘릴수록 좋고 친정부는 줄일수록 좋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본 거죠. 기회창을 보고 트럼프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help is on the way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러 간다 우리가. 예, 그 도와주러 간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불특정 다수에게 페르시아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도 가고요. 그러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시위에서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갖고 요번에 그렇게 한 것 같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마크 루비오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쟁 시작할 때요. 전쟁을 시작할 때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가면 이란은 미군 기지에다가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거나 나중에 들어가거나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시작은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 아무도 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쟁의 한편에서는 지금 뭐 협상이라는 그 카드가 지금 뭐 서로 뭐 거짓말인지 뭐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연락하고 있다 뭐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그런 보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결국은 전쟁은 이제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AI 모델 그거 요즘에 최근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AI 모델 그 분석한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그 뭐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챗GPT 그랑 뭐 이런 그 AI 모델 4개한테 물어봤더니 이 전쟁은 그 영어로 테이퍼링 뭐 명시적인 뭐 악수하고 평화적으로 그 평화 협정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그 아주 심하게 막 전면전을 하고 지상군 들어가고 심한 전면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보다는 그냥 이 국지적으로 점점 저기 줄어들 것 같다. 그래갖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분쟁 상황이나 이 불안 상황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순간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한 3개월 이상은 이런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 상황이 그냥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이란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은 폭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협상 테이블에 있는 도중에 또 기습 공격도 받았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그 최고 지도자가 또 사망했고 여러 가지로 뭐 억울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이 전쟁이 쉽게 웬만큼 무슨 배상금 받고 그냥
종결하자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전쟁이 좀 어떻게 조금 더 갈 것 같이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래도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협상의 테이블에는 그래도 나올 거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나올 수 있을까? 뭐 그게 좀 약간 그 궁금하거든요. 일단 2차 전쟁도 시작한 것도 협상을 하는 도중에 미국이 걷어차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중재국이었던 오만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협상이었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옆에 아마 옵서버로 있었던 영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안보부 장관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걷어차고 나온 거고요. 그것도 마치 3월 2일에 비엔나에서 협상 그 세부적인 안을 협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래서? 2월 28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그 협상은 그냥 때리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두 번 다 협상 상태에서 속아서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을 한다 해도 또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있나요? 일단은 오늘 나오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뭐 최고 지도자가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락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락치 외교장관이. 그래서 협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또 협상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예전과 똑같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48시간 안에 안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다 때리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12시간 남은 상태에서 5일 정도 더 말미를 주고 협상을 하겠다. 근데 그 5일이라면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은 토요일까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토요일 날이면 중동 지역으로 미국 해병대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먼 주고 그 안에서 또 때리고 그래서 이번엔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협상 결렬이다 하면서 또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이 결렬이다. 미국의 해병대 몇 명 갖고 이란에 뭐를 공격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란 같이 그렇게 인구도 많고 큰 나라를 제 생각에는 미국 해병대와 주변 국가들을 또 군대가 같이 합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군 세력이 있으니까 반군 세력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은밀하게 자꾸만 불을 지피는 IS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지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라크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라크 안바르 지역에 IS 테러리스트를 이 가둬놓은 캠프가 있거든요. 그 캠프를 이라크가 공격하면 미군이 막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냐 생각해 보면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주에서 6주가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이 되고 근데 오늘 네타냐후가 말했냐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때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본인들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은 절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협상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거는 이스라엘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해방할 거니까. 그리고 이란이 내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레바논 전쟁도 멈추라고 그러거든요. 레바논 전쟁 멈출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이 말하는 협상 조건이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란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상은 가능해요. 제재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걸로 통치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을 할 때 종전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다시는 불가침. 물론 지켜질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그 전하고는 좀 다른 조건들이네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하고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킵니까? 저는 안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그 글로벌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지식인들도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아는 그 니알 퍼거슨 역사학자는 하버드대 교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란의 그 레짐 체인지가 정당하다라는 그 약간 옹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분들은 레짐 체인지 불가능하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기껏해야 그냥 레짐 알터네이션 약간 정권을 조금 약간 그 뭐 순화하는 정도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레짐 체인지는 뭐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리차드 하우스
그 저기 뭐 이 전미협회 CFR이라고 거기 이제 그 뭐 회장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상당히 많은 미국의 그 그 미국 지식인 중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적어도 미국이 완벽하게 뭐 지상군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그 유일한 카드 외에 어떠한 협상도 미국은 저기 이 중동의 그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얻은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많다. 이렇게 지금 네, 저는 제 지론은요. 미국은 전쟁하지 않고 협상을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나라가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좋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미국은 네. 지금 이란과 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얻을 건 다 얻을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전쟁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요, 전쟁까지. 이스라엘 때문에 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법은 지금 승리가 아니라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막은 거는 유가 올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건 미군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그러니까 이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첫날 2월 28일 날 27%에 이르는 미국 국민들도 조건이 뭐였냐면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죽으면 반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 그걸 노리면서 미국이 스스로 공격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신 있는 게 하나가 이란은 절대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전쟁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제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은 만큼 보복해요. 그러니까 네. 딱 만약에 티포테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란은 약자거든요. 예. 약자는 강자를 먼저 못 때립니다. 찌른다. 왜냐하면 때렸다가 더 맞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란이 때린 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가장 비윤리적인 게 뭐냐면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란 악마화하지 말자.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편파적이냐면 만약에요. 이란이 오폭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175명이 죽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전 세계 언론이 그리고 듣고 만약에 오폭을 해서 아랍 국가 쪽에 있는 미국 초등학교 어린이 175명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뭐 이란은 뭐 예. 이란은 완전히 쓰레기 예, 국가가 예, 돼도 예, 만약에 예. 사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표적 살해하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 죽이는 게 제거됐다, 일리미네이트 됐다고 하는 게 예. 너무 잔인해요. 알리 라리잔이라는 최고 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을 죽였다고 되게 떠들고 시끄럽고 언론에 했었잖아요. 근데 알리 라리잔이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알리 라리잔은 벙커에 숨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 집을 알아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집만 떨어뜨린 게 주변까지 다 떨어뜨렸거든요. 최소 100명이 죽었습니다. 알리 라리잔이 한 명 죽은 거. 예. 근데 이제 저희 뉴스에서는 그 사람이 제거된 걸로만 알고 예, 그 있죠. 사람 제거된 것만 나오죠. 예. 그 목숨을 잃었던 100명 또는 어떤 데서는 500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만약에 똑같은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그랬다면 얼마나 수선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번 전쟁에서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어떻게 침략 전쟁입니다. 이거는 100% 침략 전쟁이에요. 이건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이란이 선제 공격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략 전쟁인데 그럼 입만 떼면은 자유 정의를 얘기하는 서방 유럽 국가들이 적어도 한마디라도 침략 국가라고 침략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오히려 이란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이 아무리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은가. 예. 적어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서. 이 글로벌 네. 정치학자로 되게 유명한 그 시카고대 정치학자인 그 존 미어샤이머 이 교수가 네. 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지식인 중에는 좀 굉장히 그렇죠. 비판적인 굉장히 입장이세요. 비판적이죠. 네. 비판적인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지식인들이 이번 전쟁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동안 유지했던 패권 질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그 사례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88년에 이제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영국의 카톨릭 추방하고 성공해 하니까 이제 카톨릭 국가 그거로서 그 스페니시 아르마다에서 무적 함대를 보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패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영 그 제국의 해상을 지배하는 대영 제국의 번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수에즈운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950 몇 년도에 그러니까 56년도에 수에즈 그렇죠. 56년. 네. 56년에 수에즈운해 사건에서 나세르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들어가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에즈 모먼트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 갖고서는 수에즈 운하를 이제 요충지를 갖다 그 점령을 했는데 그때 그 저기 뭐 미국 대통령이 그 2차 대전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국을 압박을 해서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대제국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달러 패권이 이제 파운드 패권이 무너지고 달러 패권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국채 위기가 막 심하고 뭐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니까 IMF에다가 그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이 경제가 막 뭐 망할 듯하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다 철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영 제국의 마지막 그 남은 그 자존심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미국 패권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어떠한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그 글로벌 신뢰를 잇는 거는 그 과정은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 결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번 사건에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걸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미국 그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이나 신뢰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이 그 끝나고 나서 평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